윤석열 1년. 산업부처가 된 복지부 국민은 각자 도생. 박승철 기자. 지난 1월부터 0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지갑이 두둑해졌다. 매달 35만에서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부모급여 도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되돌아보면 새로 추가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직접 지원 정책은 부모급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급여를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1년의 복지 정책은 민간 자본의 공공영역 진출을 쉽게 하면서도 국민에게는 각자 도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처 가운데 하나가 보건복지부다. 국민의 건강권이나 경제적 기본권 강화보다는 민간의 활로를 열어줘 민영화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정책이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에 포함됐다.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이후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금특위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는 기업범죄 전문검사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검사공화국을 강화했고 노동계 기금위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촉하기도 했다. 문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가운데 연기금 고갈과 재정 안정화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연금 자산운용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거나 연금의 소득 보장을 줄여 민간의 다층 연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금융사의 이익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김성욱 코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이 훼손되거나 불안하다고 인식될수록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려고 욕망하는 기재부 등 재정 권력과 민간 금융권은 반사이익을 얻는다면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부 연구 집단들은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고갈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민간의 손길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간병가사 간호보육노인 수발 서비스와 외국인 주부 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국정과제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이용 가격을 제공기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본인 부담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제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140억 원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해 영세한 민간 기관의 규모화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법안을 제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역할을 바꾼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규모를 키우는 방안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영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규모화하거나 법인화하는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위험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규모화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와 함께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공공영역이 축소되고 민간 부문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했다. 당초 계획됐던 1,050병상이 760병상으로 축소됐다.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 민영화도 추진됐다. 경북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산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이 그 대상으로 꼽혔다. 경영이 어렵고 재정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역량을 쏟아부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첫 유행지였던 대구에 짓기로 한 제2대구의료원도 무산됐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 정원 감축도 시도됐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으로 정원 감축 대상에서 국립대병원이 예외가 됐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내놓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자기 공명 영상검사와 초음파 등의 분야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가 지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비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1.5배가 적고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거나 본인 부담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은 거꾸로 약 1.5배 많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민간 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과 MRI도 OECD 평균의 1.7배를 보유하면서 갑상선, 무릎, 척추 수술을 외국의 몇 배나 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많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축소는 민간 의료보험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와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전 국장은 현행의료법은 아무리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전자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이런 안전장치를 허물어 기업 돈벌이를 장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사실상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긴축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격리 의무는 유지하면서 생계 지원이 줄어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숨은 감염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공식 확인된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의료기관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6월부터 모든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아 고시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격리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병상 배정 책임을 스스로 면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서 병상을 찾아야 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 유행이 시작됐을 때 백경란 질병청장은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8월 하루 사망자가 83명으로 급증했을 때 정부는 독감처럼 받아들이라면서 이번에도 할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국민과 제대로 위험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방역을 포기했다면서 사망자 증가에도 일희일비 않겠다고 하는 등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국민의 각자도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00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각종 전세 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쏘가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취약계층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들은 복지가 중단되는 순간 생존이 위험해지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 월간복지 동향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